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유니스트가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유니스트에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이끌 반도체 산업,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국가적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니스트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학과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니스트는 내년에 5년제 학사와 석사 통합 과정에 반도체 공학과를 설치합니다. 신입생은 연간 40명씩 5년간 2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저희는 유니스트의 6인치 기반 전 공정 나노팹을 통하여 삼성전자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등 전액 장학금이 주어지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채용도 보장됩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 양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간 약 200명의 반도체 공정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여 미래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같은 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도 삼성전자와 반도체학과 설치 협약을 맺으면서 국내 10개 대학이 대기업과 손을 잡고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1년에 개원한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 운영과 반도체 나노 인프라 고도화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학과 신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유치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해상 풍력입니다. 그 전력을 땡기신다면 반도체는 이 삼성이 만약에 울산에 온다면 몇 가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울산이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4월 5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울산 유권자 수가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4천여 명 감소한 93만 7,2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31일과 4월 1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56곳의 투표소가 마련되며 선거 당일은 280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약자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의 98%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했으며 투표소 위치는 지난 8회 지방선거와 크게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답보 상태에 빠진 옛 울주군청사 이전 부지 활용 사업을 이뤄내고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후보는 이어 여천천을 생태하천으로 확장해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구청이 진장지구 발전협의회와 함께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북구청은 이 계획에서 쇼핑 관광 브랜드화로 유명하고 교통체계는 편리, 자연과 연계한 청정, 배후 연계 지역과 함께하는 등 4개 전략 목표를 내걸고 쇼핑 관광 브랜드 구축과 쇼핑 관광 문화 조성 등 8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앞으로 진장지구 발전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 아울렛, 식당과 영화관이 모여있는 우리 진장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유명, 편리, 청정, 함께라는 4개 전략과 36개의 세부 사업으로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진장지구 전체가 매력적인 진장 쇼핑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을 경제성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제성 논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거나 국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원 확충은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고 만성질환 등에 대응할 의료 거점을 조성하는 공공의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울산 외곽순환도로가 수차례 계획 변경과 국비 삭감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울산 건강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건강연대는 기재부의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4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울산의료원 설립이 좌절된다면 정부와 울산시는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건강연대는 이어 울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 모두가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어제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부터 24차례에 걸쳐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비 노조는 주먹구구식인 임금 체계를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개선하고 복리 후생수당의 동일 기준 적용, 학교 급식 시 폐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의 노동자가 지난 9일 사망한 것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사내협력사 대표의 책임을 묻는 집회가 계속되자 협력사 대표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내협력사 대표 A씨는 고인의 사인이 뇌출혈로 밝혀졌는데도 하청지회 노조는 과로사로 주장하고 있고 협력사가 자료를 숨긴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산재 신청을 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에 고인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상담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대기와 폐수 배출업소 50곳이며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를 통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와 법령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친환경 버스의 대부분은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버스입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소와 전기를 함께 쓰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소버스와 전기버스의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수소와 전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뜻 보기에는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친환경 버스들과 비슷하지만 현대차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만든 버스입니다. 현재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친환경 버스는 수소버스이거나 전기버스, 수소와 전기를 조합한 전국 최초의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는 울산 테크노파크와 전국 중소기업 16곳이 참여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민간이 합쳐 2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국가 정책 때문에 수소버스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산학연, 정부기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시 협력사들 16개 기관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운행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충전과 주행거리입니다. 수소전지를 5분만 충전하면 400km를 갈 수 있고 전기 배터리까지 충전하면 주행거리는 550km로 늘어납니다. 버스 수명은 최대 10년, 주행거리도 최대 100만 킬로미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와 배터리 각각의 장점을 모아서 하이브리드형으로 만들어서 시내버스가 요구하는 수명을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버스는 빠르면 내년 말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울주군 길천 일반산업단지에 제조 공장도 신설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으로 만든 친환경 버스의 등장이 상용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주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우급식을 지원합니다. 울주군은 올해 3억 5천만 원을 들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59곳의 재학생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우급식을 연간 4번에서 8번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7년째 시행하고 있는 한우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는 고품질의 지역 한우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이 지난 주말 펼쳐진 K3 리그 3라운드 강릉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해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은 지난 25일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강릉 시민축구단과 맞붙어 전반전 신인 이한세의 데뷔골과 후반 막판 장신 공격수 이형경의 헤더골로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이번 승리로 3연승을 달성하며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울주군청 볼림팀 선수단이 지난 27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41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종별 볼링 선수권 대회에서 5인조전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울주군청 볼링팀 선수단은 임동성, 박경로, 황동욱, 이주형, 오진원, 강희원 선수가 출전한 5인조전에서 우승을 거둔 데 이어 3인조전 은메달과 개인전 동메달 등 모두 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데 이어 후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고 음주 측정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부소방서가 어제 성안동 일대에서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화재와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과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고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논과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구청이 지역 항일 운동사 자료 정리와 보존을 위해 독립운동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동구청은 알려지지 않은 동구 지역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항일 운동사 자료를 정비해 동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일 독립운동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동구청은 오는 4월 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항일 운동사 자료를 정리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독립운동가 서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3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 전문가 등 보건 전문가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과 중구 소재 직장인 중 혈압과 공복혈당, 허리둘레 등 건강 위험 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